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새해 초에 대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 공개를 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는 기사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못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법원 형사 2부에서는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의 대표 고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그런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그 배드파더스에 제보하고 자신의 그 SNS에 그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배드파더스 대표인 구 씨는요,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 정보를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구 씨가 실제로 명단을 공개한 사람은 무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 피해자 중에 5명이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었습니다. 이 사건 1심 법원에서는요, 피고인들의 그 신청에 의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당시에 그 법원은 이 구 씨의 활동은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그 배심원 7명 전부도 무죄 판결을 했었는데요. 다만 SNS에 이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전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심 법원에서는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그 선고유예 판결을 했는데요. 당시 그 2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얼굴과 직장명, 이것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했었죠. 또한 2심 법원은 그 사이트에 그 게시글을 퍼나른 전 씨에 대해서는 배드파더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피고인들의 상고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그 피고인 그 배드파더스의 대표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이트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보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고요.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서 이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게시된 그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게시된 사람들이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런 불만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역할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201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걸쳐서 이 사건 사이트의 피해자의 사진, 실명, 나이, 거주지, 근무지 등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요. 배드파더스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를 게시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다른 피고인은 2018년 9월 6일경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배드파더스의 그 게시글에 그 링크 주소와 함께 거기 태그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시작해보자, 신나는 재밌는 즐거운 기쁨 복수 추심 양육비 이런 글들을 게시하고 위 아이디로 그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이트에 1번 여자로 미친 X가 추가됐습니다. 다들 가셔서 구경 한번 하시길 이런 글도 추가로 게시를 했습니다. 당시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린 정보들은 피해자들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보자의 제보 내용만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 양육비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 채무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혹은 원래 그 양육비 1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해서 30만 원으로 감액된 그 양육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된 사례 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이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후에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성기능도 하긴 했죠. 대법원도 이 배드파더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고 하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적 여론 형성 그리고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취지로 한 그 사적 제재 수단은 이란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든가 혹은 자신에 대한 합리적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서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배드파더스의 그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인 피해자들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좌우됐고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또 별도의 그 사전 확인 절차,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죠. 그리고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대법원은 그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2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기도 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어떤 그 비교 형량할 이익 그리고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데 판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법은 2021년 7월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그 공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양육비 이행 관련이 공개하는 그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이 포함되지만 얼굴 사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피고인은 배드파더스의 사이트를 폐쇄했죠. 이제 공적 기관에서 그걸 감당하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번 돈들을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해놓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놔서 집행을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까지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울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육비 지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개인적 금전채무 불이행의 문제를 넘어서 미성년 자녀의 그 복리 그리고 생존권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양육비만큼은 지급합시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